심사 때 심사위원들이 보시고 변수를 어렵게 조작적 정의 나름 해서 설문을 만들어서 통계도 잘 돌리고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심사를 받거나 지도를 받을 때 심사위원들이 그러죠. 이 변수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 논리적 근거가 없다. 그게 곧 바로 이론적 근거가 고찰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분석인데, 이론적 고찰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논문도 보고 인터넷 자료도 찾고 정보 보고서도 보고 여러 가지 문헌도 고찰하고 할 건데, 서론과 이론적 배경이 이론 고찰인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아까 변수별로 어떤 개념적 정의부터 이론 모형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선행용법 검토를 어떤 관계된 선행용법 검토를 할 거냐, 이런 걸 써줘야 되는 거고, 또 분석은 우리가 서베이를 하든 관찰을 하든 실험을 하든 또는 질적으로 심층 인터뷰 델파이를 하든 세컨더리 데이터 가지고 통계를 돌리든 간에 어떤 방법론으로 뭐를 분석을 해보겠다. 그게 작성이 되어야 연구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라는 건 목적을 위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범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목적을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이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범위, 공간적인 대상적인 범위, 또 내용적인 범위를 구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우리 연구 목적을 이제 분석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범위까지 볼 것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부터 범위 방법까지 뼈대를 먼저 짜서 본문은 거기다 살붙여서 썼을 때 일장 서론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된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위주로, 물론 문맥 흐름이나 학술적 글쓰기도 다듬어야 되겠지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어야 빠짐없이, 그래야 서론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리, 학교마다 주는 포맷에 따라 다릅니다. 용어의 정리를 넣으라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주어진 포맷대로 따르면 되는데, 그 용어의 정리라는 건 이제 주로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주로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논문은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련된 자료나 선행 연구를 참조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 위주로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